네,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티비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스타일 오네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한 번에? 오늘 밤 11시 40분. CJ 쇼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2% 이상 오르며 7,400선에 회복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4.03포인트 오른 7,475.94로 장을 마감했으며 지난주 말과 비교하면은 이번 주 동안 7.6% 내린 셈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0.58포인트 오른 7,552.49로 출발하여 장중 한때 7,704.93까지 5.66%나 뛰며 7,7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자 12시 55분쯤 유가 증권시장에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휘력 정지가 발동됐으며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 휘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14분 뒤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 사이드카가 이어 올랐으며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 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됩니다. 두 시장에서 동시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8일 이후 불과 이틀 만이며 당시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국내 증시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코스피가 34번, 코스닥이 19번으로 늘었으며 코스피 시장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26번을 훌쩍 넘어섰고 코스닥 시장도 당시 기록은 19번과 같아졌습니다.
강세장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날보다 8.58% 급락한 78.15로 집계됐으며 지난 6월 19일 이후 3주 만에 80선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7원 내린 1,501.4원을 나타내는 중이며 이날 코스피를 밀어준 주체는 기관인 가운데 장마감 기준으로 기관은 유가 증권시 등에서 홀로 1조 1,319억 원 순매수를 보였으나 외국인은 전날까지 연이틀 코스피 살자를 이어가다가 이날은 3,29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개인도 장중 팔자로 전환하여 7,728억 원 매도 우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1,422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51억 원과 6억 원 매수 우였습니다. 이번 주도 부진했던 국내 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상승 탄력을 되찾을 모습이었으며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투자 수요가 확인된 점은 투자 심리를 지지하며 국내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으며 또 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 하이닉스 주가의 변동성에도 AI 사이클 노이즈 진정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시 반도체 투톱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두 종목의 이날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0.27% 내린 218만 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개장부터 5.03% 상승 초반에 장 초반쯤 현대 230만 5천 원까지 올랐으나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265억 7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과거 알리바바를 넘어서 외국 기업이 미 IPO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부터 관련 기대감이 형성된 만큼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52%는 28만 5천 원이며 이날 4.68% 뛴 29만 1천 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29만 8천 원까지 뛰며 이른바 30만 전자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KB금융 등 시가총액 상위 상종도 상mak수가 빨간불을 켰는데 HD 현대중공업, KTNG, S51, 한국항공우주 등 일부는 내렸습니다. 코스피 내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의료 정밀기기, 건설, 증권 등의 상승률이 들어졌는데 내림 종목은 통신이 유일했습니다. 또 오른 종목이 802개로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졌으며 내림 종목은 92개였습니다. 또 이날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43.43포인트 급등하여 837.43으로 장을 마쳤으며 지난주 말보다는 3.6% 내린 셈입니다. 지수는 출발부터 13포인트 오른 807로 800선을 회복했으며 장중 한때 845.88까지 6.53%나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홀로 5,825억 원 순매수를 보이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45억 원과 1,597억 원 매도 우였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조성엔지니어링,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은 올랐으나 신약 개발 및 치료제 연결 관련 의문이 제기된 HLB와 펩토논을 비롯해서 D&D 파마텍, 크레시스, 보로노이는 약세였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4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벌어진 모로코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해 2016 북중미 대회 4강에 안착했으며 프랑스는 오늘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포의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후반에 키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의 연속골에 힘입어서 모로코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월드컵 2회 우승을 차지하고 직전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준우승했던 프랑스는 세계 대회 연속 4강에 진입하는 저력을 뽐냈으며 카타르 대회 때는 준결승에서 모로코와 맞붙었던 프랑스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벨기에 경기 승자와 오는 15일쯤 미국 데러스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다투며 카타르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끝에 4위에 오르고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을 냈던 모로코는 또 한 번 프랑스의 벽에 막히면서 이번에는 8강에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프랑스는 득점왕 경쟁 중인 은바페를 최전방에 세웠고 이 선에는 대지의 두에 마이클 오리스, 덴벨레를 배치했으며 모로코는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한 공격수 이스마일 사이바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서지 못한 가운데 부하임 디라스 등을 앞세워서 프랑스를 상대했으며 초반부터 프랑스의 공세를 거셌지만 전반 4분쯤 은바페의 중거리 슛, 다요 우파메카노의 헤더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모로코 철벽 수문장 야신 분우에게 막혔습니다. 또 프랑스는 전반 25분쯤 은바페가 누사이르 마즈라위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앞서 나갈 저의 기회를 잡았지만 은바페가 직접 킥으로 나서는데 페널티킥 지점에 선 가운데 비디오 판독으로 시간이 다소 지체된 끝에 찬 오른발 슛이 분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모로코는 공격에서는 특유의 역습이 쉽게 발휘되지 않으며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전반 35분쯤 역습상에서 두에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빠르게 때린 오른발 슛도 분우가 막아내며 영역균을 유지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후반에는 마침내 골문 공략에 성공했으며 전반 페널티킥 실축으로 고개를 숙였던 은바페가 후반 15분쯤 속죄포로 프랑스의 리드를 안겼으며 두 회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페널티 쪽 왼쪽에서 모로코 수비수 이사 나이의 디프를 앞에 두고 절묘하게 날린 오른발 슛이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은바페는 이번 대회 8번째 골을 터뜨려서 리오넬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를 잡고 월드컵 통산 득점은 20골로 역대 1위 메시를 한 골 차도 뒤쫓았습니다. 은바페는 자신이 보유한 월드컵 토너먼트 최다 득점 기록은 12골로 늘렸으며 또 프랑스는 후반 21분쯤 덴벨레가 페널티 아크에서 때린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또 덴벨레의 골은 어시스트하며 이날 프랑스의 두 골에 모두 관여한 은바페는 대회 3번째 도움을 기록, 이번 대회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으며 통계 전문 오타 등에 따르면 은바페는 관련 기록이 집계된 66년 이후 최초로 월드컵 2개의 대회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으며 그는 앞서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 8골 2도움을 남겼습니다. 또 끝차 리드 속에 후반 30분이 넘어가며 승리를 확신한 프랑스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으며 다리 쪽에 약간의 불편함을 나타낸 은바페를 후반 31분쯤 잔피리프 마테타로 교체했고 두에르 브레들이 바르코라로 바꿔줬습니다. 또 승기가 굳어지며 가던 후반 42분에는 푸백지 쿤데를 말로 귀스트로 교체해주며 요돈 운명 속에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국내 야구 소식, 올스타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서울 잠시 야구장에서 열리며 KBO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제2차 이사회를 통해서 올해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를 잠시 야구장으로 확정했다며 내년부터 잠시 야구장 대체구장이 사용이 추진됨에 따라서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KBO 리그 정규 시즌이 열리는 잠시 야구장에서 올스타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 레이스가 먼저 열렸고 내일은 올스타전 본 경기가 팬들을 찾아갑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잠시 야구장에서 열리는 것은 KBO
KBO 출범 40주년이었던 2022년 이후 4년 만이며 서울시의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강 조성 민간 투자 사업에 따라서 82년 7월쯤 개장하여 한국 야구의 메카도 자리매김한 잠시 야구장은 올해 끝으로 문을 닫고 2032년쯤 3만석 규모의 동구장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또 내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홈 경기를 바로 옆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치를 전망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누더위가 이어지며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지를 타고 고온 따스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오면서 해가 진다고 덜가 가시지 않고 밤낮 없이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영남과 휴일인 12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의 습도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체감온도는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일치하며 습도가 10% 오르면 1도가량 상승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북 경상시, 포항시, 경주시 중북부와 경남 양산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에 오후에는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체 235개 육상특보구역의 절반이 넘는 12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폭염특보 발령지는 점차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며 강원 동해시 평지, 삼척시 편지, 강릉시 편지와 충남 논산시, 보령군 보령, 경북 정읍시, 경북 칠곡군, 경남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제주 서바 북부, 대구 중부, 달성군 남부 등에는 오늘 오후 4시쯤 열대야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으며 앞서 지난 8일쯤에서 어제쯤 경북 경상시와 포항시, 제주 동부에 내려진 열대야주의보도 아직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중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의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기준 이상의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며 주말 기온 예상치를 보면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1에서 26, 낮 최고기온은 29에서 36도 사이를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이 25에서 33, 인천, 부산 24에서 31, 대전 23에서 34, 광주 24에서 33, 대구 26에서 36, 울산은 23에서 32입니다. 또 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에서 27이고 낮 최고기온도 30에서 37이며 경북 포항시의 모레쯤 최고기온이 37도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무더위가 나타날 경우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 질환자의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취약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격렬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농가 밭 등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현장의 체감온도는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발음이 잘 통하는 작업복을 입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 우려되는 점은 열대야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밤사이 신체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다음날 폭염을 견디지 못하는 누적 피해이며 열대야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물을 많이 섭취하되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해야 합니다. 고온 바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매우 쉬우므로 음식을 조리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온과 습도가 높으면은 한저병과 엽병 등 곰팡이성 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벼멸과 충체벌레, 진딧물, 응애, 나병 등 이른바 고온성 해충의 세대수가 밀고 밀도가 높아지며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는 농작물을 자주 살피고 적기에 방제해야 합니다. 또 낮 햇볕에는 내일쯤 경기 강원 영서 서울
충북, 충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무대는 경기와 강원 영서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 짙으며 농도가 높으면은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해서 건강에 약 영향을 주는 오존은 햇빛과 대기 오염 물질이 광화 반응을 일으키면은 생성됩니다. 또 제주는 내일 낮부터 모레 밤까지 비가 오며 산지는 10에서 60, 산지의 지역은 5에서 2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에도 모레 아침에서 오후까지 오후 안팎의 비가 내립니다. 또 모레는 오후 들어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어 제주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해안에도 당분간 노을이 유입됩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오며 때로는 갯바위나 방패제를 넘어 들이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KBO 올스타전이 즐겁게 치를 것으로 예상되겠으나 그러나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바람에 적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다음 주 중반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되니까는 무더위 대비 잘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럭키뉴스였고요. 저는 잠시 뒤 럭키투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